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입니다.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묘한 흐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당초 4파전으로 예상됐던 당대표 선출이 이낙연 대 김부겸, 김부겸 대 이낙연 2파전으로 압축되어 버렸습니다. 자, 당초 출마를 하겠다고 했던 홍영표, 친문 홍영표 전 원내대표, 그리고 우상호 전 원내대표 두 사람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자, 뒤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이렇게 판단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얼마 전까지의 분위기와 비교하면 사뭇 묘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낙연과 김부겸, 김부겸과 이낙연 이 두 사람이 당권 경쟁을 한다면 당이 두 쪽 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겉으로는 아니다 하더라도 사실상 내분 상태에 들어갈지도 모른다. 조기 전당대회, 조기 대선 이 전초전으로 전락할 우려도 있다. 이런 걱정이 민주당 내에서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김부겸 전 의원이나 이낙연 의원이나 둘 다 대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지도는 이낙연이 높지만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낙연 의원은 아시다시피 호남 의원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에 참가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묘한 기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나올 때 호남 출신이 나오면 쉽지 않다. 자, 노무현이나 문재인이나 다 영남 출신이 민주당 간판으로 나왔기 때문에 영남의 표를 어느 정도 가져와서 성공했다.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만 호남 출신으로 대통령에 당선됐는데 상당히 힘든 선거였다. 당시 이인재 후보의 출마로 어부질이 아니었으면 거의 힘들었다, 이런 분석들도 나옵니다. 물론 다음 선거가 꼭 이렇게 전망되지는 않지만 지금 민주당 내의 흐름은 종잡을 수 없습니다. 제가 민주당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 깊은 속사정은 알 수 없으나 지금 진행되는 것은 상당히 묘한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낙연이나 김부겸이나 이낙연이나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내년 3월에 당대표직을 물러나야 합니다. 자, 민주당의 당헌 당규에 따르면 대통령 후보에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은 1년 전에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따라서 누가 되든 반쪽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고, 또 친문, 문빠들이 누구를 지원하느냐, 또 현역 의원들, 당협위원장들 누구를 지원하느냐를 놓고 상당히 치열한 전쟁이, 내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후보와 박지원 후보가 나왔던 그때 당권 경쟁 치열했습니다. 굉장히 근소한 차로 문재인 대표가 선출되었지만 그 내용은 상당히 오래갔습니다. 박지원의 호남 홀대론, 그때도 영호남의 대결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대결입니다. 달랐다면 당시 문재인 후보는 대권 주자를 표방했지만 박지원 후보는 대권 주자를 표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상당히 근소한 차로 겨우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이번에는 겉으로는 대권 주자 지지율은 이낙연이 높지만 친문들이, 또 이번에 불출마를 선언한 홍영표, 우상호 두 전직 원내대표가 누구를 밀어줄 거냐에 따라서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이낙연 의원이 당대표 선출에서 떨어진다면 대권에서는 상당히 멀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묘한 긴장감이 민주당 내에서는 돌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8월 29일이 전당대회가 열립니다. 8월 29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의 양자 대결로 사실상 압축되었습니다. 원래 우원식, 홍영표 의원도 출마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파전으로 예상했지만 홍영표 의원이
출마를 포기했고, 이어서 우원식 의원이, 우상호가 아니라 우원식입니다. 우원식 의원이 5일, 오늘 출마 의사를 접었습니다. 자, 우원식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대선 후보들과 경쟁하면서 공정한 대선 경선 관리를 이야기한다는 것이 모순되는 것 같아. 이렇게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상호가 아니라 우원식 의원입니다. 잠시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뭐 별로 대세 지장은 없습니다. 결국 김부겸 대 이낙연, 이낙연 대 김부겸의 양자 대결로 사실상 압축됐습니다. 자, 당내 대표적 친문으로 분류되는 홍영표 의원. 자, 지난 3일 불출마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자, 이들이 불출마 입장을 밝힌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본인들은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거를 액면 그대로 믿기는 힘듭니다. 김부겸을 이들이 지지할까요? 아니면 이낙연을 지지할까요? 전당대회는 대권주자를 뽑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낙연 후보가 유리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호남 출신, 그리고 김부겸은 대구 출신, 영남 출신입니다. 또한 대권주자가 당대표까지 다 차지하게 되면 권력이 한쪽으로 쏠립니다. 이낙연 의원은 지금 발톱을 감추고 있지만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 문재인 정권과 각을 세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문재인을 출당시킬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 언제나 그랬습니다. 권력 말기에 대통령은 인기가 떨어집니다. 뭔가 비리가 터집니다. 물론 지금 공수처 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을 통해서 검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권 말기의 부패 이 의혹이 폭발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어느 대통령이도 이 5년 단임제, 제왕적 대통령제에서는 터집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걸림돌이 되면 김부겸 전 의원은 모르지만 이낙연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찰 수도 있습니다. 자, 과거 민주당 계열의 정당들은 이런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기획 탈당, 김한길, 손학규,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당 이름이 늘 바뀌고 나오고 또 그 다음에 2차 탈당 합류. 자, 문 정권이 인기가 떨어지면 그렇게 해서 다음 선거에 대통령 선거를 이기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민주당 계열의 대통령들이 마지막까지 그 당의 지지를 받은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과거를 한번 기억해 봅시다.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반드시 이낙연 후보가 이긴다는 그런 생각은 건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유리하긴 합니다. 자, 이낙연 의원은 7일날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간소하게 한다고 합니다. 자, 7개월이라는 제한된 임기를 가질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내년 3월에 중도 사퇴해야 됩니다. 당권 대권 분리 규정 때문입니다. 김부겸 전 의원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면 7개월짜리입니다. 자, 이낙연 의원은 7일, 그리고 김부겸 전 의원은 9일날 여의도 당사에서 출마를 선언한다고 합니다. 자, 장소를 당사라고 고른 것은 1990년대 초반 3당 합당을 거부한 꼬마민주당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이 주축이 된 통추 국민통합추진회의 활동을 했던 점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당을 지키겠다는 메시지가 반영된 것이란 설명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낙연 의원은 당대표가 되면 문재인 대통령과 각을 세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김부겸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본인이 당대표가 되고 싶어한 그런 메시지를 던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당사에서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이낙연은 국회에서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자, 만약에 김부겸이 나는 지금 대권 주자지만 당대표가 된다면 대권 포기하고 임기 2년을 채우겠다 이렇게 약속하면서 이낙연과의 차별화를 시도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제 양강 구도로 흘렀기 때문에 굉장히 묘한 일들이 많이 벌일 것 같습니다. 자,
이들은 아마도 홍영표, 우원식, 우상호, 이인영 등등등등 중진들에 대해서 구애작전을 펼 것이 확실합니다. 이낙연 대세론을 견제하려는 링박의 대권 주자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이낙연이 아니라 김부겸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호남 대 영남의 지역구도가 다시 부각될 수가 있습니다. 자, 대선 예비 경선이냐 아니면 김부겸이 2년 채우겠다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 프레임은 또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낙연이 될까요? 김부겸이 될까요? 모릅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사실상 내전 상태로 가서 두 쪽이 날 수도 있다. 이런 조심스러운 예언을 해봅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